오케이. 자, 가봅시다. 공부하자, 공부해. 자, 일단 중세국어 문제죠. 중세국어 파트 문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로 만나게 된 녀석은 서술격 조사인 이다의 활용인데, 자, 참고로 이 녀석은 조사이기. 그리고 선생님이 중세국어 파트에서 조사는 정말 빈번하게 자주 나와서 우리 올해만 벌써 한 2번 정도 정리를 했어. 수능 특강 타이밍에 한번 쭉 정리를 했었고, 특히 이 조사 중에서 우리가 주격이랑 복격이랑 서술격 같은 양상들 녀석들은 거의 비슷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주격이 이랑 짝대기랑 제로격을 사용하고, 복격도 이거랑 똑같은 걸 사용하는데, 참고로 서술격은 이다, 짝대기다, 다 이런 식의 활용을 또 보인다는 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알고 계시는데, 뒤에 다만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면 보기에서 이제 이다의 활용력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얘기를 잠깐만 좀 하고 시작을 할게. 지금 이 13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적용형 문제처럼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봐. 뭐 이의 다나 다가 도처럼 디귿으로 활용하는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이라가 되고, 고거처럼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활용 양상을 얘기하고 있잖아. 처음 보는 내용이었지? 자, 이렇게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가 될 거다? 보기에 나오는 문제의 적용 문제가 될 것이다. 거기서 적응해서만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디테일까지 안 알려드리긴 했는데, 자, 이번 수능 완성에 이 이다의 활용의 디테일, 즉 특이한 활용 양상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우리가 보는 녀석은 따로 필기를 어딘가 해놔야 될 거야. 자, 서술격 조사인 이다의 특수활용. 자, 지금 선생님 활용이라고 말했어. 조사야. 근데 활용된 바로 이다의 특성인 건 알고 있지? 이건 중세국어 때부터 이미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한 4가지 정도의 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따지고 보면 3가지에 준하기도 하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녀석. 일단 이 서술격 조사에 어떤 어미가 직접 연결됐을 때 이 활용이 좀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미의 두음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미의 두음. 얘들아, 두음이 무슨 뜻이야? 제일 첫머리에 오는 자음을 말하는 거겠지? 어미의 두음이 디귿이 되면 이때는 리을로 바뀌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룰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다라는 녀석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고 뭐뭐이라 라고 등장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다가 등장하면 디귿을 다 리을로 바꿔버리거든.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룰, 여기 지문이랑 똑같이 흘러갈게. 이번에는 어미의 두음이 뭐일 때? 기역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고의 형태가 나오면 이건 실제로 뭐로 바뀐다? 이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라가 등장하고 이오가 등장하고. 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이 2개만 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 아니야, 세 번째까지 나와 있긴 하구나. 어미의 두음이 오나 우의 형태가 나타나면 이럴 때는 그냥 로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 우의 중에서 특히 이 오 기억났나 모르겠어. 예전에 그 훈민정음 배웠을 때 이로써 28자를 맹간온이를 배웠을 거야. 너 기억나니? 내 이를 위하여 어여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온이라는 구절이 있었지. 이 맹간온이를 형태소 분석하면 기본형은 맹달다야. 만들다. 만들다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라고 우리 분석을 하지. 요때 요 나는 뭐라고 우리 공부했지? 자, 요게 어간이야. 요게 동결어이야. 만드니, 맹간이가 되는데, 참고로 미를 타다가 그때도 있었고, 이 나는 현재를 나타내주는 시제 선어, 현재 시제 선어할 어미. 그리고 요 오너가 뭐라고? 주어가 나 플러스 이잖아, 그치? 내가 28자를 맹근이 하고 해서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특수선어말 어미라고 배웠을 거야.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지. 이 특수선어말 어미 오 같은 녀석이 실제로 연결되면, 그러면 이 녀석이 그냥 오우로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면 이오가 아니라 이오대가 되면 이로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뭐뭐이라, 뭐뭐이요, 뭐뭐이로 돼 있는 표현들 기출문제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익숙하게 많이 봤던 예문인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요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 줄게. 어미의 도움이 이게 이번에는 아나 어일 때도 똑같이 바뀌어. 근데 눈치 딱 챘죠? 오우가 로로 바뀐다면 아어는 뭐로 바뀔까? 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셋이 이 뭐뭐이어가 되면 뭐뭐이라 라는 식으로 똑같이 바뀌고요. 되셨죠? 자, 결국 이 디귿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는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런 룰이 존재를 한다는 것까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알려드렸어. 그럼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것인가요? 라고 말한다면 선생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지만 분명히 수능 완성에 활용된 녀석이고 이론으로서 정립이 완벽하게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거 나와도 할 말 없다. 그럼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니까 이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거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아는 그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 그리고 나서 1단락을 설명했고 이러한 서술격 조사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뭐뭐 짝대기라 짝대기 그 다음에 이라 그리고 짝대기 없는 라가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이름은 설명하고 있었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각각의 녀석이 들어갈 적절한 활용형을 정립하라 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문제의 포인트지.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당연하게도 왼쪽에 보시면 현대 어역이 실려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치? 이 달을 오케이 봐봐. 문장에서는 것이다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이 녀석을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것 플러스 이 플러스 다. 자, 왼쪽이 현대야. 오른쪽이 중세야. 그런데 이 중세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지? 모음 조합 그리고 이어적기라고 하는 두 개의 룰은 반드시 배경이 깔리고 하는 거라고 했었지. 이 녀석을 이어적기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던 거지. 자, 그러면 것 플러스 이스 플러스 다야. 그러면 자, 이에다가 다가 연결됐을 때 이때 어미의 두음이 디귿으로 연결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녀석은 뭘로 바꿔야 돼? 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는 것이라 아니지 이어적기에서 것이라 라고 바꾸면 되는 거겠네? 오케이? 1번은 것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숙제에서는 것이 다라고 해놨으니까 틀린 답지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차분하게만 따져주시면 돼요. 두 번째 현대국어에서 내 이름은 갑인이라고 있어. 갑인이. 오케이, 갑돌인가봐. 자, 그러면 인성 형태소 분석을 해봤더니 갑은 신경 쓰지 말고 갑 2 플러스 5 플러스 2야. 2 플러스 5 플러스 2. 자, 요 5가 왜 나오는지 알겠지? 이 문장의 주어가 몇 인칭이야? 1인칭이잖아. 내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5가 등장해야만 해. 그리고 이런 5가 등장하면 뭘로 바뀐다고? 로로 바뀐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 오케이. 녀석을 로로 바꿔야 돼. 그리고 이 녀석을 이어적게 해보면 이론이 라는 표현이 나타날 수 있겠지? 정답은 2번 이로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답 접는 요령 확인해봤습니다. 3번도 이어가봅니다. 자, 효자 이건희. 드립치고 싶지 않냐? 이건희. 자, 잘 계실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뉴스에 잘 안 나오셔서 모르겠어요. 자, 우리 귀여운 건희 씨. 자, 아무튼 이건희 이 녀석을 형태소 분석을 하면 자, 중세국어 형태소 분석을 하면 2 플러스 거 플러스 건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요 거라고 하는 녀석이 기억이 나온 상태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려버리고 어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근데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신경 써야 될 녀석이 있어. 앞에 녀석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이 녀석은 서술격 조사 앞에 뭐가 있는지를 따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 왜냐면 얘는 이미 있었고 이미 있었잖아. 근데 얘는 없잖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은 효자야. 원래 앞에 있는 녀석이 효자야. 뭐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네?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짝대기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효재언이 라는 표현이 나오겠지? 효재언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답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앞글자랑 이어져서 합쳐졌지만 이 이언이가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죠? 4번 갑니다. 자, 18억 이었으니야. 자, 여기서는 이었으니가 나왔어. 그리고 이걸 중세국어 버전으로 형태소 분석을 했더니 이 더니야. 이 플러스 더 플러스
뭐야? 야. 자,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히시죠? 이 더니에서 일단 어미의 도움이 디귿으로 등장했으니까 디귿을 리을로 바꾸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녀석도 앞에 체온이 빠져있잖아요. 그쵸? 그럼 체크해야지. 18억으로 끝났어요. 자, 억만 쓸게요. 억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억 다음에 그냥 이어져서 또 짝대기 아니지. 동그라미가 있는 이를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기 더니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실제로 이 녀석은 이 더니가 이렇게 됐는데 동그라미가 포함된 이어졌겠지. 하지만 연음 때문에 이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그 자리를 대체했을 뿐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결국 표기는 똑같지만 실은 다른 녀석이야. 그치? 얘는 짝대기 버전의 이고 얘는 통째의 이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 구분해 주시자. 충분히 응용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 마지막 5번 문제 가봅시다. 우드는 수의 머리이다. 그치? 이다가 나왔어. 자, 이다를 중세국어에서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플러스 다야. 자, 디귿 나왔네. 그럼 뭐로 바꿔야 돼? 리을로 바꾸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자,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눈치를 챘죠? 네모이다. 요 네모는 뭐야? 우드는 소의 머리네요. 머리. 자, 그럼 뭐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네.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 녀석은 뭐로 바뀌어야 돼? 얘도 짝대기 버전 2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머리라가 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표기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여기 짝대기 2라가 되겠지. 화면 나왔다. 잠깐만. 왜? 말해. 왜 불렀어? 아, 뒤가 없으면 어떡해. 자, 지치시고요. 화면 나가서 부른 거였어? 오케이. 알았어. 선생님이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30분마다 꺼져요. 그래서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머리이다는 이렇게 이라가 나오는 거고 짝대기가 나온다. 됐죠? 자, 13번 문제 선생님이 공들여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하나씩 다 구분을 했어.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문제를 풀 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들임을 확인해 주고 싶어서야. 일단은 수능 특강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론들은 꼭 따로 머릿속에 내가 모르는 녀석들은 없게 정리해 주시는 게 1번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몇 번에서 갈려버렸죠? 2번에서 갈려버렸어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그래 나 이거 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네? 뿅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선택지를 봤더니 앞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짝대기에서 것이다에서 것이다에서는 것을 그대로 포함시켜놨단 말이야. 근데 가면서는 답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3번, 4번, 5번에서는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녀석들을 고민에 대한 요소, 고민해야 되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됨을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자,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중세국어 문제 하나 또 해결했습니다. 됐죠? 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14번, 15번은 약간 뭐랄까? 그래. 우리가 외래어나 14번부터 15번까지 연결 문제죠, 그죠? 외래어나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자, 요거는 기본 전제 조건 얘기를 하고 가는데, 참고로 이 녀석은 그 기본 전제 조건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야. 이 녀석은 솔직히 수능의 출제 확률이 극히 적기는 적어. 왜냐? 자, 우리 이거 기본적인 것 좀 생각해보자.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더라고. 얘들아, 외래어 표기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규칙이야?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 외래어 표기법이랑 로마자 표기법은 각각 누구를 위해서 무슨 글자를 표현하는 거야? 외래어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이야.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표현법이야. 외국인들이 우리 글자를 읽을 때는 로마자를 읽고 우리가 외국어를 읽을 때는 외래어를 읽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는 결국 어떤 외래어 단어들을 우리말화시키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고 로마자는 우리말을 외래어화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요때 이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음운 변동 문제랑 엮인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나? 특히 로마자 표기법에서 음운 변동 문제가 나오면 된소리 내기랑 오케이? 그리고 거센 소리 대기 중
체언 안에서의 거센 소리 내기. 이 두 가지는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본 바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요거까지만 기억을 잘하고 계시면 문제는 뭐 그냥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좀 되게 뭐랄까 독특하게도 한번 쫙 정리를 해놨어. 그지? 한번 읽어보면서 갑시다. 지문 내용 먼저 정리를 해보자고. 자, 외래어나 외국어나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의문 현상을 고려해야 돼. 당연히 의문 변동이랑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F와 P가 구분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일이고 파일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 결국 이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한국어의 의문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원어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다 라고 하면서 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준다라고 했었고 14번 문제에 그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자연스럽게 요걸 대응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14번 문제같이 수능에 언어 문제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은 해. 근데 이거는 우리 것도 많아 죽겠는데 언제 건드릴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선생님은 해요. 그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관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면서 가가 나와봤지? 이 가는 분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겠죠? 자, 이거는 관용의 존중이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런 거지. RADIO. 이거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말로는 라디오라고 하는데 외국 나가서 기부미 무조건 기부미라고 하면 안 되지. Where is radio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이거를 약간 원어민이랑 비슷하게 발음해 보려면 radio 이런 느낌이랄까? 아니야, 이건 이게 덜 radio, 그렇지? radio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라디오라고 받아들이고 쓴 지 너무 오래 지났다는 얘기. 그래서 원래 발음을 잃는 상태더라도 외래어 표기법의 핵심은 원래 발음을 지키는 건데 관용을 존중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야, 그렇지? radio도 있고 이런 거 TOMATO, 그렇지? 우리는 토마토라고 하면서 토마토 주스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해? 트메이러 정도 되지 않냐? 트메이러.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써놓으면 비슷해집니다. 아무튼 원래 발음을 존중할 수 없는 상태도 벌어진다 하면서 가에서 관습적 사용을 얘기해놨어. 자, 바로 13번 문제를 그냥 풀어버릴까요? 참고로 13번 문제가 그래서 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고 15번 문제가 로마자 표기법 문제니까 바로 13번 가볼게요.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가에서 해당하는 것만 골라보자라고 해놓고 위에 있는 보기 1을 줬어. 이거는 이 문제가 분명히 뭐니까 수능이니까 주는 거야. 만약에 이게 무슨 공무원 시험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 외워야 돼. 정말 놀랍지 않니? 공무원 시험을 이런 걸 달달달 외워서 적절한 표기법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원래의 발음을 알아야 된다는 정보가 필요하지. 근데 원래의 발음을 아는 건 국어 영역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는 거야. 쫄지 마. 우리가 할 일은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기억을 볼게. 기억이 영어 발음은 그냥 얘들아 같이 읽으면서 하자. 다시 쓰려는 선생님도 모르겠어. 이 발음 기호를 아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스펀지라고 돼 있을 거야. 자, 가볼게. 스펀지가 맞나보자. 영어 발음의 S는 시옷이고 자음 앞에서는 스로 발음한다는 1번 정보가 그림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펀을 보면 P 발음이 있고 요런 기호 있지? 자, 스는 맨 앞에서는 어두에서는 스로 발음해. 펀은 P에서 피읍을 따오고 요 녀석에서 어 발음을 따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 쓰게 되네. 참, N을에서 니은 받침을 따오게 되고 하나 다 따오고 있지? 그리고 G는 자 봅시다. DZ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DZ라고 표현. DG인가? 이거 뭐야 도대체? 자, 하도 오랜만이라 다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스펀지 이 지읒은 지읒만 따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녀석, 이렇게 된 녀석이 발음이 될 때는 G로 발음이 된다는 정보도, 그러니까 어발에서는 G로 발음된다는 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오는 건 뭐냐면 요걸로 스를 읽고 요걸로 펀을 읽고 요걸로 G를 읽는 다음에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스펀지 맞잖아. 발음과 발음 표기법과 한글 발음이 일치하고 있지. 그럼 이 녀석은 관용을 존중하는 예외는 아닌 거잖아.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찾아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의 로켓 이거 발음으로는 라킷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로켓이라고 하잖아. 틀렸지? 요거 하나랑 또 컬러 똑같고요. 컴퍼스 똑같은데 많이 아는 메이니어 정도로
발음이 될 거야? 마니아, 매니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의 차이가 나는 거 두 개를 찾아서 표기하라는 문제. 자, 외래어 표기법 문제는 아무리 너무했나?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거야. 쉽게 말하자면 외래어 표기법은 만약에 나오면 개꿀 문제가 될 거예요. 찾아서 적용하기 문제가 될 거라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락이겠고 로마자 표기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와는 반대로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의 문자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돼. 예를 들어 자, 한국어에선 유음이 하나의 음은 리을로만 존재하지만 로마자는 R과 L이라는 두 개의 대입상이 있어. 자, 우리말에서는 리을밖에 없어. 이 녀석을 영어에서는 R과 L로 두 가지로 표기해.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언제 R을 쓰는 것이고 언제 L을 쓰는 것인지 구분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싹 다 그 룰들이잖아. 그냥 읽어. 보다 구체적으로 모음 앞에 리을은 R이고 자음 앞이나 어말은 L이고 리을은 LL이고 또 여기서 어말이나 자음 앞에 받침인 L은 받침 리을로 적고 단어 중간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은 비음 MN 앞에서 올 때는 리을을 적도록 하며 다만 MN 뒤에 이 모음은 MN 뒤에 나오는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리을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들을 그냥 쭉 읽었지? 또 무슨 문제야? 규정? 적용 문제인 거 보이시죠? 뭐 딱히 할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적용에 따라서 바로 문제로 가자. 필름입니다. 필름을 한글로 표기할 때는 리을이 두 개 필요하겠죠? 필름은 한글로 표기하게 되면 뭐 지금 장난해? 리을 두 개 필요하지. 두 번째, 헨리네, 그치? 헨리는 오케이. 나 혼자 살 것 같지 않냐, 왠지, 그치? 나 혼자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헨리는 한글로 표기할 때 리을이 두 개 필요할까? 두 개 필요할까? 아니지. 오케이. 헨리 지금 선생님이 썼어. 리을이 두 개 필요하지? 선생님, 이 녀석은 발음이 해리 이렇게 발음되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잖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야. 호텔, 리을은 받침이잖아. 4번, 우리는 모음 앞에 있는 초성의 리을이니까 R로 적고 대관령은 어떻게 발음이 돼? 대관령은 발음의 결과를 따져보면 어떻게 보이려나? 대관령이라고 발음이 되죠? 유마의 결과. 그래서 결국 리을이 두 번 나오게 되는 케이스인데 리을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원래 표기 규칙상으로는 받침인 리을은 L로 초성인 리을은 R로 표현하게 되겠지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 L로 표기한다고 했었지? DAEGWALLYEONG가 되겠구나. 대관령.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답을 확인했고요. 정답은 2번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좀 다른 영역에 우리가 맨날 거의 뭐 규칙처럼 암기해왔던 로마자 표기법 문자가 적용될 때의 된소리 거센에서 조금 벗어난 다른 것을 건드려줬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고 가치도 있다고 봐. 하지만 어렵지 않아. 보시다시피요. 그쵸?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면 누구나 풀 수 있을 형태의 문제들을 실어 놓으신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앞에 챕터 마무리 짓고요. 뒤쪽에 있는 그러면 문학 챕터로 또 역시 바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오늘 우리 어디 가니? 177페이지부터 이어가면 되죠? 잠깐만 카메라 좀 보고 가자.